늙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늙음이란 스스로를 노출하는 것이며 더 심각하게는 스스로를 폭로하는 것이다 라는 글을 보면서 다수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탐욕도 커가고 어떤 때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노골적으로 노출하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은 빨라서 우리에게도 늙음이란 단어가 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도원 회원님들이 도원대학당 또는 집에서 가까운 평생교육원이나 서원을 다니며 명리, 시경, 주역을 공부하며 즐겁게 살고 싶은 욕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늙음을 아름답게 맞이하고 보내는 방법에 대하여 저희에게 가르침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추의 한자를 보면 추자가 당류가 들어간 연유도 궁금합니다. 늙음이 노출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젊을 때는 메이크업 예쁘게 하고 화장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많은 걸 가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젊을 때는 그 젊은 얼굴에 의해서 내면을 많이 숨길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옷차림, 이미지 메이킹, 또 어떤 메이크업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변신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많이 숨길 수 있고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 왜 노출이냐? 살아온 역사를 나이가 먹으면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50이나 60대가 되면 자기 인생 모습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예전에 50대면 살아온 경력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50대에 안 보여줍니다. 왜 안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50대도 너무 젊어서 인생 경력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50대라도 청춘처럼 젊어서 지금은 60대 정도 돼야 인생 경험, 살아온 역사, 그 살아온 자취를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0대에 자기 얼굴을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르게, 멋지게, 정말 양심적으로 잘 살아왔다면 60대의 모습이 편안하고 아름답고 잘 갖추어진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공부도 안 하고 욕심으로만 살고 뒤죽박죽 살고 좀 속된 말로 그냥 무질서하게 살고 탐욕으로 살고 아주 이기심으로 동물처럼 살았다면 60대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건 주름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60대가 돼서 주름살이 많아도 편안하고 맑고 깨끗한 얼굴이 있고, 주름살이 별로 없어도 좀 험상궂고 부담스럽고 이렇게 사나워 보이고 왠지 모르게 막 사연이 가득해 보이고 왠지 모르게 우수가 깔려 있고 왠지 모르게 막 근심이 깔려 있고 그리고 어떤 살아온 역사들이 막 얼굴에 보이는 것처럼 탁해 보이는 거 있죠. 이것은 내가 바르게 못 살았다는 증거이고, 60대가 됐는데 주름살이 있더라도 맑은 주름살이 있고 꽃이 피는 주름살이 있고, 그리고 눈빛이나 모든 면이 맑고, 그리고 에너지가 아주 맑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 대화를 했을 때 지적이고, 이것은 바로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0대가 될 때까지 정말 마음 공부도 하고 깨달음도 열어가고 내 그 인성 질량, 내 영혼 질량, 내 어떤 갖춤이 바르게 이루어질 때는 60대 모습들이 아주 편안하고 좋아 보이게 되고 그 노출이 되더라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너무 찌들리는 인생을 살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으면 어딘지 모르게 그 추한 모습들이 하나둘씩 드러납니다. 그래서 늙으면 노출된다는 말이 맞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늙어가려면 평생 공부하고 평생 깨우치고 평생 자신을 갖고 나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60대, 70대가 되더라도 아름답게 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건 내 마음 질량이 좋아지고 영성 질량이 좋아지고 내가 깨달음이 좋아지고 지혜가 확장되고 이 모든 자연 에너지를 순리로 받아들이고 인간관계도 편안하게 잘 이끌어가고 모든 걸 긍정 마인드로 풀어가고 이 삶의 진리를 잘 깨우쳐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60대, 70대가 되더라도 대화할 때 말의 질량이 달라요. 그리고 벌써 마음 쓰는 게 달라. 그리고 이해의 폭이 달라. 그럼으로써 이 육신도 마음처럼 똑같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늙어갈지라도 아주 아름답게 늙어간다. 내면이 갖추어지고 내공이 훌륭하면 겉으로 풍겨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내면을 갖추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는 젊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생 하는 게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20대 초등학생 때부터 20대에 공부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오늘 공부에 대해서 나온 김에 몇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때는 말 연습하고 인사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지식을 조금씩 갖춰 나가고 예의 범절도 배우고 지식을 조금씩 갖춰 나가는 걸 배우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면 이제 이 사회 지식을 조금씩 갖춰 나가면서 지식을 키워 나가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 더 큰 지식으로서 사회를 배우고 여기까지가 기초 지식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지식은 사회에 나와서 사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진짜 지식이다. 사람을 대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선후배를 대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래서 서울대, 고대, 연대 나왔다고 해서 사회생활 잘하고 저 지방대 나왔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를 나왔는데 생각이 아주 옹졸하고 찐따 같은 사람이 있고 저 지방대 나왔어도 인격이 훌륭하고 대화도 잘하고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학벌이 그 사람의 인생 교육의 끝이 아니다. 이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해도 기초 지식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은 완전 기초 지식, 대학원은 그 다음 기초 지식, 박사는 그 다음 기초 지식이고 진짜 지식은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 형제를 잘 이끌면서 주변 환경을 잘 접하면서 이 사회생활을 잘 이끌어가면서 진짜 인생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50대, 60대가 되면 내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존경받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좀 더 갖춘 인생, 좀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서 마무리를 잘하는 공부를 하는 단계가 바로 50대, 60대 공부다. 그리고 70대, 80대의 공부는 내가 후손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남기고 마무리를 짓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 좋은 모습으로 내 유적을 남기고 마무리를 잘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평생 공부하다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니까 책만 봐야 공부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대화 속에서도 공부가 있고, 이 사물을 보면서도 공부가 있고, 자연을 보면서도 공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우치지 못해서 공부를 생각을 안 할 뿐이지,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공부다. 정심응물하면 숲을 독서라도 가히 군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심응물하면 내가 마음을 잘 정해서 사물을 응해서 공부로 받아들이고 운용을 잘하면 숲을 독서라도, 내가 책을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가히 군자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군자는 뭡니까? 참다운 사람, 참다운 갖춘 사람, 그리고 대인을 우리가 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학에 보면은 사유종시하니 지소선우면 즉 근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 할 게 있고 마무리할 게 있으니 사유종시. 그러니까 원래는 사유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시라고 한 건 일부러 반어법으로 더 강조한 말이에요. 어떤 일에는 마무리할 게 있고 시작할 게 있으니, 그런 그 말을 시작과 끝이 있으니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대학에서는 일부러 마무리를 더 강조하려고 종자를 먼저 붙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물에는 사유종시하니, 어떤 사물에는 내가 먼저 할 것과 끝에 할 게 있으니, 이것을 끝에 할 것과 시작할 것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한 거란 얘기입니다. 사유종시하니 지소선우면, 내가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걸 바르게 알아서 행한다면 이게 바로 도에 가까운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분별력을 갖출 때 사유종시할 수 있지, 갖춤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절 인연에 맞게, 시중지도에 맞게, 인연에 맞게 중용지도로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바로 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늘 법문을 제가 해드리지만, 바르다는 것은 그때그때 인연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때그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때 바른 분별이 되고 바르게 행하는 게 되지, 이 바르다는 기준은 고정적으로 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먼저 할 것과 끝에 할 것이 있으니 지소선우면, 내가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걸 바르게 알아서 행한다면 그게 즉 법이며 도에 가까운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늙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50대, 60대, 70대가 되더라도 늘 공부하고 깨우쳐서 후손들한테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존경받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추노가 되지 않는다. 노추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노추, 추노는 똑같은 말이에요. 노추는 늙어서 추해졌다는 말이고, 추노는 추한 늙은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노가 돼도 안 되고 노추가 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왜 노추에서 추할 추자가 당류 옆에 당류자가 들어간 자를 썼냐고 물었나요? 왜 당류 옆에 귀신기자가 추할 추자냐? 여러분, 다규변에다가 귀신기자를 쓰면 추할 추자입니다. 근데 왜 노추라고 할 때 이 추할 추자를 썼느냐? 나이가 먹으면 추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
첫째 이유는 욕심이 많아지고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갖춤이 모자라면 늙어서 다 드러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힘이 없어지고 우리 육신에도 냄새가 많이 나게 돼요. 늙으면 힘이 없어지고 더디고 또 몸에서 어떤 알죠? 인기의 냄새도 많이 나게 돼요. 나이가 먹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추가 될 수 있고 추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공을 갖추고 정말 지적인 사람이 되고 만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너무 놀라운 사실은 늙어서도 인기 냄새가 별로 안 나고 또 존경을 받다 보니까 거룩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빛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항상 얼굴이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추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노추의 추자가 당뇨자에다가 귀신기자가 붙은 게 추할 추자인데, 닭이란 놈이, 잘 보세요. 닭이란 놈이 생김새는 이쁘게 생겼지만 똥을 여기저기 갈겨요. 똥을 여기저기 갈긴다고. 시골 닭 옛날에 풀어놓으면요, 닭장에다 지금 넣어놔서 그렇지, 풀어놓으면 사방팔방 똥을 싸요. 응? 그 똥을 싸놓으면 얼마나 추한지 아시죠? 근데 왜 귀신귀자를 붙여놨을까요? 귀신도 보세요. 닭이 똥 싸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야. 소똥 싸는 거 안 싫어해. 개가 똥을 싸놔도 귀신이 보고 똥 싸놨네? 소가 똥을 쌌어요? 똥 싸는 거 보고 똥이네? 아니, 귀신이 보고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똥이네, 개가 똥을 싸도 똥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닭이 똥 싸는 걸 가장 싫어하고 추하게 생각해, 귀신이. 왜 그러면 닭이 똥 싸는 걸 싫어할까요? 단지 지저분해서? 아니요. 닭이 사방팔방 똥 싸놓은 게 지저분하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지만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귀신은 닭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닭의 흔적을 보면 싫어한다. 왜? 닭이 울면 귀신은 물러가야 돼. 닭이 울면 귀신은 물러가야 된다고. 실컷 밤에 판치다가 닭이 딱 울면 알죠? 갈 데로 가야 되는 거. 근데 닭이 여기저기 똥 싸놓고 흔적을 남기면 닭의 흔적이 보이네? 그러면 그러잖아. 너 나는 닭 네가 싫은데 여기저기 똥 싸는 냄새가 나니까 이거 닭 기운이 딱 느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닭이 똥 싸놓은 기운, 또 닭을 싫어하는 기운, 이걸 귀신도 느끼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귀신이 보면 싫어하듯이 늙으면 추한 모습이 생겨서 많은 사람이 싫어할 수가 있다. 귀신이 닭을 보면, 또 닭똥 싸는 걸 보면, 또 그걸 안 쌌어도 닭을 보면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싫어하듯이 나이가 먹어서 추해지면 싫어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당뇨 옆에 귀신귀자를 붙여놓고 추하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다른 측면으로 풀면, 닭이 새벽을 알리는데 귀신이 밤에 움직이고 밤에 막 움직이고 집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닭이 꼭교교 울면 자기는 갈 곳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 귀신이 이렇게 집착을 하다가 떠나는 모습이 또 아름답지 않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닭하고 귀신은 상극 관계로
서로가 추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귀신이 닭을 보면 꺼려하고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싫어하듯이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추해져서, 그러니까 이건 노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면이 더러운 걸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닭과 귀신이 만났을 때 싫어하는 것처럼 추한 모습을 모든 사람이 싫어한다. 이런 개념으로서 추할 추자라고 해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었을 때 이 추할 추자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 귀신이 닭을 꺼려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추한 모습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노추라는 말이 생긴 것이며 우리가 추노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 공부도 하고 돈 공부를 하고 영성 질량을 바르게 갖추어서 우리 후손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절대 나이가 먹더라도 빛나는 인생이 되라는 뜻입니다.